그럼 삼성전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던 그 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다가 요번 주 내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지선이 깨진 상황이라서 이것도 한번 알고 가야 하고요. 밑에 있는 지선이 어떤 라인들 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라인이냐? 이 파란색 추세선 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찍을 때마다 반등으로 나왔던 요번 주 내내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간 그 상황인 거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선을 깨고 내려온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선이 어떤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과거의 저항선 라인들을 삼았던 이 라인들을 보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윗저항선을 찍었죠. 그 이후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선을 찍고 나서 꼬리당 그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라인들을 재차 올라타서는 지선 3은 이 모습도 살펴보면서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재차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파란색 추세선 라인들은 찍으면서 재차 크게 양봉으로 올라간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라인들, 이 파란색 추세선 라인들이 깨진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재차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같은 경우 28만 9,500원 라인들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너무 무서워할 것이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 이제 또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여타 종목들이 올라간 이 순환매 장사가 또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그 움직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반등으로 올라왔던 이 상황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같은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왔을 때 코스피 200 선물 일봉 지선 라인들을 찍고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말아 올라간 그런 그림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요 라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지지한 이 추세 지선 라인들이 밀리게 되면 과거의 이 라인들,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재차 반등으로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쌍바닥 삼아서 올라간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정이 나오면 한번 이제 다시 계속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자,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과거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라인들까지 다시 열리는 그림이고요.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215만 2천원 라인들, 일봉 지선 라인까지 일단은 열린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은 살짝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하나 살펴볼게요. 이 삼성 SDI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이점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러 올라가서 이제 뚫고 올라갔다가, 이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종목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항선을 한번 뚫었다가 살짝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재차 내려오면서 얼마 전에 저항선 삼았던 그 라인들을 오늘도 삼성 SDI는 저항선을 삼아서 단기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하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내일장 주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재차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내일장 같은 경우에,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47만 1,000원 라인들이 지선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 요 점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는 이 에코프로 B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1조 2천억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어제 4시간 넘어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이게 장중에 한번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근데 이게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발표가 나오면서 많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솔루션과 그리고 두산중공업처럼 채무 변제를 위한
그런 유상증자가 아닌 인도네시아 그 BNSI 그 재련소에 그 지분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유상증자 금액이 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공급망 확충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것이다. 일단은 회사를 제가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런 나중에 그 지금 전기차 판매도 125%가 늘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런 원재료나 이런 수급이 충분하게 회사에 이제 들어왔을 때 나중에 한 번 더 회사가 커가는데 너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그 정기장이 끝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5% 넘게 올라갔다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나서 어제 또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또 한번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점을 살펴봐야 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월봉 지선 라인들을 지금 훼손하지 않고 지금 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자세한 얘기는 또 10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요즘 참고하시고 오늘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